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은 원래 LCD 디스플레이 시각 전문 업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디스플레이 시각이란 거는 TFT 회로 패턴을 만들 때 화학적 에칭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시각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좀 더 얇고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래 OLED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존 LCD보다도 얇았기 때문에 원래 시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OLED에 대해서도 경량화, 박형화가 유행이 됨에 따라서 시각 수요가 생겨났고 이 수에 맞춰서 아바텍은 OLED 시각으로 얇고 가벼워진 패널에 특수 코팅 과정을 추가해서 내구성을 높이는 공정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 OLED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 사업을 하고 있는 아바텍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앞서 말했듯이 OLED 초반은 OLED는 LCD 대비보다 얇기 때문에 시각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리지드 OLED 경우에도 아이텍이 경량화와 박형화 요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각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OLED에 대한 후공정을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시각 과정이 추가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 리지드 OLED만 있는 게 아니라 OLED 공정에 따라서 리지드와 플렉시블, 폴더블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리지드 OLED는 이 TFT 유리판 위에 TFT OLED를 증착 진행한 뒤 이 봉지를 유리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판은 기본적으로 두꺼워서 시각 공정이 추가가 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은 리지드와 다르게 유리기판 대신 이 PI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봉지 대신 TFT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각 없이도 리지드보다도 최대 수십 분의 1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지드 OLED와 플렉시브 OLED 두께 차이를 보게 된다면 이 플렉시브 OLED가 리지드 OLED보다 훨씬 더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IT 기기에 대한 OLED 패널이 이런 유연성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리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리지드 OLED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시각 산업이 조금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플렉시브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지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에 따른 제품이 많이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OLED 시각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 IT 기기 OLED 도입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OLED가 도입이 됐다 보니까는 현재 OLED 시각 수요가 조금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이브리드 OLED는 리지드 OLED와 플렉시블 OLED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OLED는 기존 리지드에서 비해 얇고 가벼우면서 플렉시블에 비해서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렉시블 OLED는 이 폴리이미드 기판을 사용해서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폴리이미드 기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도 조금은 생략되고 유리를 붙임으로써 시각 수액이 추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이패드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OLED가 생각이 나면서 유리가 쓰이다 보니까는 이 유리에 대한 시각 수행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각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후공정을 턴키로 하게 되는 상황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텍은 현재 LD스플레이가 양산하고 있는 애플 OLED 패널의 후공정 시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원래 이 OLED 시각 사업은 유리판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을 쓰고 있는 리지드 OLED에서 많이 쓰였지만은 지금처럼 이 폴더블과 롤러블과 스트레치볼이 부각이 되면서 유연한 패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플렉시블에 대한 OLED 수가 증가해서 이제 리지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각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의 OLED 아이패드는 플렉시블 OLED가 아닌 하이브리드 OLED를 탑재함으로써 이 리지드에 대한 구공정 시각 사업도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닫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시각 사업을 하고 있는 아바텍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 아이패드 일반 모델에도 이 OLED를 탑재한 이제 물건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후공정 시각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치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텍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텍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바텍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바텍의 실적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바텍에 대한 이제 실적은 이제 OLED뿐만 아니라 MLCC에 대한 사업 기대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OLED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길게 가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OLED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OLED 아이패드 말고도 이제 내년도에는 폴더블과 일반 맥북 시리즈 그냥 PC 제품에도 이 하이브리드 OLED 탑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받고 LG 디스플레이가 아바텍한테 후공정 시각 작업을 맞추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은 이제 2023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2025년도에는 이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었던 2021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서 21년도 수준에 대한 주가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텍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이런 라인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들은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 밑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과 위에서의 본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소폭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상승보다는 중간중간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 OLED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개편을 통하면서 이 시각 사업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었겠지만은 다시 이제 업황이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치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면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